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또 새로 입문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류 I는 R분의 V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죠?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그죠?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죠. 회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쭉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V, 100V다. 그 다음에 이게 15Ω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러면 100을 15Ω로 나누면 10A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저항을 우리가 직렬이냐 병렬이냐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전선에 이런 전선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전선의 저항은 보통 전선의 저항 R은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 문자 했잖아요. 로 A분의 L이다 하는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R이라는 저항은, 로라는 것은 저항률이라고 그럽니다. 저항률. 그죠? 그 다음에 L은 길이죠, 길이. 그 다음에 A는 굵기를 얘기합니다. 단면적. 그래서 단면적이 굵은 전선은 저항이 작고, 그죠?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단면적에서는 반비례하고 길이 L에는 비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로라는 것은 저항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선에 예를 들어서 도선에 전선을 우리가 구리로 쓰느냐 알루미늄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 로라는 것이 크면은, 저항률이 크면은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선에는 저항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가 제일 작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은이에요, 은. 근데 은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은을 안 쓰고 우리가 구리, 그 다음 게 구리거든요. 그래서 구리, 그 다음에 뭐죠? 알루미늄에서 쓰는 거죠. 그렇게 구리나 알루미늄은 이 저항률이 작은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저항이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전열계에 보면 니크롬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니크롬선은 저항이 높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높아야지만은 거기서 아까 주울열이라는 거 나오니까. 그래서 니크롬선 같은 것에서는 이제 이 저항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라는 것은 우리가 저항률이다 하는 것을 저항률 또는 비저항, 비례할 때 비죠, 그죠? 비저항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일반적으로 우리 전선의 저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아까 한번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뭐예요? V니꼬로 IR이 되니까 우리가 뭐죠? 주울열,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1kW 세크는 몇 주울이나 할 때 제가 주울열에서 칼로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kJ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kW 세컨드. 이게 약칭으로 우리가 세크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뭐죠? 0.24 킬로칼로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0.24 킬로칼로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P는 VI니까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 제곱 R이에요. 그래서 여기 킬로칼로리를 하면은 0.24 I 제곱 R 킬로칼로리인데, 요때 뭐예요? 요 I 제곱 R은
뭐라고 했냐면 뭐죠? 킬로 단위가 킬로와트 세컨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단위는, 이건 뭐죠? 킬로와트 세컨드, 킬로와트 아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킬로와트 아워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그 3600을 곱해줘가지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단위, 왜냐면은 요 수식이 전개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 단위하고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데 우리가 물도 뭐죠? 이제 낙차를 우리는 전이차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수위차, 낙차 이랬는데 그 낙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전지를 갖다가 만약에 뭐예요? 제가 이렇게 전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의 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요거 뭐죠? 하나가 1.5V라 그러면 뭐예요? 여기 1.5V, 여기 1.5V 이렇게 해서 합치면 뭐예요? 3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기준이 되면은 요거는 플러스 1.5V, 요건 뭐죠? 마이너스 1.5V 해서 합치면 3V인데 한번 여기 건전지 여기 한번 가져봤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1.5V니까 여기 3V예요. 그죠? 기준이 여기를 기준한 거죠. 만약에 여기를 기준했을 때면 요건 1.5V, 또 요거는 뭐죠? 마이너스 1.5V 해서 합치면은 지금 뭐죠? 전이차, 즉 전압이 3V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근데 뭐 이렇게 전이차 뭐 이렇게 나올 때는 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우리가 그 병렬로 연결할 때도 있고 직렬로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R1, R2, 요거를 전압을 E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걸 R1, R2. 그래서 요때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은 요때는 뭐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또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있을 거고, 요거 두 개를 합친 것을, 요거를 우리가 뭐죠? E1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E2라 그러면 요 전압이 합치면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냐면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한번 이 오hm 법칙을 한번 해볼까요? 뭐 E나 V나 이 전압이라는 개념은 똑같다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요걸 우리가 I라고 그러면은, 요 E와는 뭐냐면 R1 I가 되는 거고, E2는 뭐예요? 요 전압은 R2I 해가지고 양쪽이 뭐예요? 전류는 같이 이르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E는 E1 플러스 E2가 되니까 이건 뭐예요? R1I 또 R2I 해가지고 이걸 뭐죠? R1 플러스 R2I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성저항 RI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R은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직렬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병렬 연결에 대해서 좀 이제 직렬 연결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병렬 연결하면은 지금 여기 I1, I2니까 합성 전류는 I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1을 한번 공식을 보겠습니다. I1은 이렇게 되겠네요. R1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I2는 R2분의 2 이렇게 되고, 전체 전류 I는 I1하고 I2를 합치니까 요거는 뭐예요? R1분의 2 플러스 R2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R1, R2분의 여기 R2, 여기는 뭐죠? 하니까 여기 R2가 되고, 여기는 R1,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뭐죠? E는
R1 플러스 요 뒤집으면 되니까 R2분의 R1, R2, 이렇게 I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합성저항 RI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R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렬로 합성하는 저항이고 요거는 병렬로 합성하는 저항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직렬인 경우는 뭐예요? 쭉 저항을 직렬로 가면 전부 다 합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개. R1 플러스 R2분의 R1, R2인데 우리가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러 개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병렬 했을 때는 뭐죠? R분의 1은 R1분의 1, R2분의 1, 또 R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 여러 개가 있을 때, 왜냐하면 여기서 뭐예요?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되죠. 가로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병렬로 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직렬은 뭐예요? 직렬 여기서 그러니까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에서 계속 더하면 되는 거고 해가지고 직렬하고 병렬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암기해야 돼. 만약에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요 수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볼트에 뭐예요? 여기가 15무 15무 하면은 15무 15무 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25무가 되니까 뭐죠? 25가 5암페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I가 5암페가 될 거예요. 그죠? 5암페. 예.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하면 그죠? 왜냐면 합치면 여기 20이 되니까 이 100을 20을 하면 5암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5암페가 되고 만약에 합친 거는 뭐 합친 게 5암페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100볼트에 여기 저기 뭐죠? 여기 15무 하게 되면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플러스 10분의 10 곱하기 10 하니까 20분의 여기 뭐죠? 100 하니까 얼마예요? 이것도 5분의 1, 그죠? 예? 그런가요? 이게, 20분의 100 하니까 5오무게 되네요. 5오무. 예. 5오무가 되니까 100을 5오무로 나누면 20암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것도 전부 다 뭐 확대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저항을, 합성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음의 법칙은 전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인데, 일반적으로 뭐 전기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기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조금 뭐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킬로와트하고 킬로와트 아워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비 전력, 그냥 전력하고 또 하나는 전력량 또는 소비 전력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용은 뭐 구간별로 우리가 요금 체계가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3단계다 뭐 몇 단계다 하는데 뭐 얼마서부터 얼마까지는 뭐 돈이 얼마다. 킬로와트 아워당 얼마다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가정요금은 이 최대치란 말을 안 써요. 가정용 요금은 주로 뭐죠? 킬로와트 아워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고, 또 뭐지 산업용은 보통 보면 이제 전력을 많이 쓰니까 보통 우리가 기본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요금하고 또 사용량 요금이 있는데 기본요금은 여기는 이제 몇 킬로와트냐 하는 그 요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치가 내가 뭐죠? 예를 들어서 2000 킬로와트를 이제 한국전력하고
그 한전이죠. 한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2000kW에 뭐 해당하는 전력 요금, 또 기본 요금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최대치가 변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그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요금을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량 요금은 뭐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한 데는 상시, 피크, 첨두라고 그러죠. 첨두라고 그래요. 첨두, 심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냅니다. 이렇게 상시는 이제 그 우리가 하루 이제 24시간에 뭐 이렇게 이제 상시 뭐 이렇게 8시부터 뭐 몇 시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 첨두는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심야는 심야 전기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게 그 킬로와트 아워당, 이게 사용량 요금은 킬로와트 아워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당 뭐 이렇게 얼마다인데, 요즘엔 이 원래는 심야 요금이 이제 그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그때 심야 전기를 많이 썼는데, 또 요즘에는 또 이게 심야 전기도 뭐 이렇게 요금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상시 첨도 심야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또 뭐 이제 역률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역률은 뭐냐면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역률을 계산해서 뭐 역률이 90% 이하면은 페널티 요금을 묻는 게 이제 요금을 내는 게 이제 여기에 또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역률 관계 요금이 기본 요금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요거를 합쳐서 이렇게 전체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킬로다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죠? 이런 그 이렇게 전력이 몇 킬로다 하는 그런 얘기고, 보통 몇 킬로와트 아워다 하면은 아워다 또는 뭐죠? 몇 킬로와트 시다, 이런 것은 전력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듣고 저 사람이 뭐 우리 전기하는 분인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전력을 킬로라고 얘기하는 건지, 또 킬로와트 아워에 대해서 아워를 빼고 그냥 몇 킬로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가정용 요금인데 그냥 몇 킬로당 몇 킬로 썼다 하는 것은 그때는 뭐죠? 킬로와트 아워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뭐 피크치가 몇 킬로다 하는 것은 이걸 킬로와트를 얘기하는 거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고 보통 전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이게 감전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감전 위험은 50mA 세컨드를 안전 한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전 한계선은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뭐죠? 감전이 돼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심장의 심실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이 펌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뭐죠? 우리가 뭐예요? 한 50mA 이 세컨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누전 차단기의 그 정격 감도 전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작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정격 감도 전류는 우리가 30mA, 30ms 이렇게 했죠. 그죠? 30mA는 0.03 암페어, 30ms는 0.03초입니다. 그러니까 0.03 암페어, 0.03초에다가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그리스 문자 있잖아요. 그 알파, 베타, 감마, 뭐 시그마, 뭐 람다, 이타, 그죠? 뭐 세타, 뭐 이런 거에 오메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자주 나오는 그 문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읽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 그 이제 요약집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거의 많이 안 쓰는 거니까 제가 그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오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본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제가 왜 복수술을 써야 되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메가라는 각 주파수에 대한 개념, 주기가 T에 대한 개념 이런 거, 또 주파수 F에 대한 사이클 개념이 다 복합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조건 암기하시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암기가 뒤따라오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은 그것만큼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 감사합니다.